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거친 비난을 쏟아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등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으로 대응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시작된 북한의 거침없는 대남 위협 조치의 속내는 무엇인지, 앞으로 남북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군 준장 출신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와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한반도에 경랑의 파도가 지금 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 오기 전에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예.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북한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에 의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굉장히 강도 높게 지금 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김현철 장관의 사의 표명과 우리 한국 정부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우리 김현철 장관의 사의 표명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한 것이 2년이 좀 넘었고요. 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거든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남북 정상회담을 3번이나 했고 또 미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중재 역할도 했고 또 어제 폭파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라든지 그런 의미 있는 합의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일거에 지난 6월 4일 김여정 담화에 이어서 13일 날 추가 담화가 나왔고 3일 만에 폭파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놓고 주무장관인 김현철 장관이 어쨌든 남북관계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에 대한 본인의 도의적인 책임을 이제 느끼고 사의 표명을 하는데 아마 그 배경에는 김현철 장관이 아마 장관이 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텐데 사실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노이 작년 2월 하노이가 노딜로 끝나고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쏟아냈거든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된 뒤는 남북관계 회담도 없었고 교류도 없었고 진전이 없어서 사실은 하기가 어려웠죠. 이제 장관이 되고 김현철 담화가 나오고 뭔가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조치를 좀 취하면서 반전의 기회, 6.15 선언을 계기로 반전을 해보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책임을 좀 져라. 또 전면 쇄신을 해라. 뭐 이런 요구들이 나오고 하니까 아마 일단 주무장관으로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개성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직후에 우리 정부나 국회의 반응과 오늘 청와대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청와대 대응은 상당히 좀 강도 높게 바뀐 게 아닌가. 이건 아무래도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는 김여정 이 부부장의 담화 때문이겠죠? 물론 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어제도 사실은 북한의 그 폭파 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지요. 그리고 어쨌든 북한의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4.27 선언 남북 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다. 그리고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게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오늘은 NSC 긴급 화상회의를 끝내고 윤도현 소통수석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이 북측에 대해서 정말 이제까지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측에게 그렇게 강한 톤으로 비판을 하고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우리로 보면 국가 원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에 대한 대응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일련의 행동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입장이 확고히 정해졌다. 북측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면 이제는 남측과의 지금 문재인 정부와의 이제 결별을 선언할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수순대로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바꾸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다. 사실은 공동연락사무소의 파기는 4.27 선언, 남북 정상
선언의 파기와도 같은 거거든요.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북측의 입장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낮은 자세로 대응한, 로우키로 네. 대응하는 것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나치게 북한에 굴종 외교를 한다 이렇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평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는데 그게 뭐 잿더미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향해서 작년 4월 12일 시정연설 내용도 보면 뭐 오지랖 넓은 중재자의 역할을 당장 집어치워라. 네. 그리고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민족의 이익을 우선해라 그랬고요. 또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표현을 보면 무슨 뭐 삶은 소 뭐 네, 입을 뭐 이저 전달하기가 옮기기도 참, 곤란한. 그렇죠. 최근에는 뭐 냉면, 옥류관 냉면 네. 주방장까지 나서서 네. 우리 대통령을 조롱하는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그런 지도자로 얘기한 것은 제가 볼 때는요. 북한 내부의 극심한 어려움, 김정은 위원장의 실정 이것을 덮고 네. 그것을 남측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 극단적인 표현을 죄값이라고 그랬거든요. 죄값. 예, 죄값을 모든 죄는 남측에게 있다. 그래서 그 죄값을 물게 한다. 근데 이제 그 죄값 속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듣지 않은 죄값도 있고 네. 또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 네, 최고 네. 존엄을 모독하는 탈북자의 전단 살포를 막지 않은 죄도 죄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을 묶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책임을 남측으로 전가시키고 내부를 단속시키기 위한 네. 아마 그런 의도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내부가 단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북한은 이제 문재인 정부와 또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는 손을 떼고 굿바이를 하고 다음 정권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지렛대를 올리는 그런 전략일까요? 거기까지 연결해서 네.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김여정을 앞세워서 모든 나쁜 행동, 네. 모든 언동은 여동생에게 갖다 밀어놓고 네. 본인은 뒤에 앉아 있거든요. 나타나지도 않고. 예,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에게 위로 친서를 보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그러니까 좋은 역할은 본인이 하고 나쁜 역할은 여동생에게 맡기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남측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개성공단도 다시 열고 개성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미국과의 손도 끊고 제재에서 이탈하고 그러면 여지는 있다. 뭐 최고 지도자가 그걸 용서해주고 봐줄 여지는 있다. 아마 이걸 남기고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과 이 최대한 김정은 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것들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안 들어준 그 결과가 어떤지를 분명히 보여주겠다라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행동들이 계속 고조되는, 더 강화되는 그런 조치들이 계속 나올 것 같네요. 그럼요. 네.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6월 4일 담화에서 이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남북 연락사무소를 다 폐쇄하겠다. 그다음에 개성공단을 철거하겠다. 그다음에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1차적인 조치는 모든 남북 연락 채널을 다 차단하는 것이 1차 조치였고 2차 조치가 저렇게 무도한 방법으로 우리 재산, 이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거든요. 이제 남은 건 오늘 아침에 총참모부 담화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비무장으로 돼 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부대를 진입시키겠다. 군부대를 주둔시키겠다. 그리고 9.19 군사합의에서 합의했던 그렇게 해서 시행했던 폭파된 GP, 제거된 GP의 병력을 다시 집어넣겠다. 그리고 군사합의에서 명시된 다시 말하면 훈련금지구역, 사격금지구역의 경계 수위를 높이고 병력을 집어넣고 훈련을 하고 하겠다. 이거는 4.27 선언과 9.19 합의에서 합의된 것들을 하나하나 파기시켜서 문 대통령이 그동안 성과를 내세웠던 것을 다 일거에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렇다면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으면 우리 말을 들어라.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으로서도 남한으로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을 설득해서 제재를 완화시킬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해답이 없는데 이렇게 계속 나온다 그러면 해답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어떤 해답이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원래 남북 대화의 시작은 2018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그 신년사에 보면 남북 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돕겠다라고 예.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사가 평양에 갔을 때 우리 특사들에게 비핵화하겠다. 물론 조건을 달았습니다만 그러면 비핵화가 제대로 되고 지금 북한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핵 문제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핵과 관련해서 남북 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고 그 합의에 기초해서 2018년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예.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북한은 비핵화에 신용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비핵화는 하나도 안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유엔에서 제재를 풀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를 풀고 싶으면 핵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그 핵은 자기의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고 네. 적어도 남한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에 이건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면 답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본인이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대방에게 얘기를 절대 하고 내놓을 있으니 수 없다 그러면 예. 문제를 못 푸는 거죠. 못 푸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예. 이런 방식으로 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해답입니다. 네. 이번에 오늘 나온 청와대의 반응이 담겨 있다고 보여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하는 행동, 모든 행동의 책임, 후과는 북한이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북한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내부 결속을 하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남 측의 대북 전환 정책을 전환시키고 미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려고 해도 네. 한미를 이간시키고 싶어도 그건 전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면 네. 그것이 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입장을 이제 분명히 보여주면서 물러서면 안 되는데 혹시 우리 정부 입장이 조금 더 물러질 가능성도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일각에서 마치 북한은 얼마 전에 사망한 흑인 플로이드고 예. 그리고 미국은 그 플로이드를 죽인 경관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송영길 의원이 그런 비유를 했죠. 그랬나요? 외통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답은 없다. 결국 북한의 비유를 맞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북 제재를 위반해 가면서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다. 네. 그럼 우리가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네.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고 미국과 정말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적을 받고 있는데 핵은 우리의 위협이거든요. 네. 우리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재를 우리가 안 한다 그러면 핵은 언제 해결을 하고 우리의 위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단견으로 나서지 말고 긴 호흡을 가지고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원래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북측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된다. 네. 다시 말하면 도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응징을 한다. 네. 그리고 핵을 그대로 고집하면 제재의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김정은 위원장의 잘못된 생각을 단념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저는 중요한 해법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 입장을 좀 굳건히 지켰으면 좋겠는데 어제 제가 잠깐 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포로 폭파한 게 아닌 게 아닌 건 어디냐 이런 발언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니까 이 정권의 실세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 센터장님과는 좀 다르지 않나. 예, 물론 그분들은 김정은 위원장을 최대한 덜 자극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남북 관계를 좀 관리를 하는 것이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남북 관계가 안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북한이 위협이 줄었으니까 핵을 내려놓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계산인데 논리적으로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북한이 그런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런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지난 2년 동안 보여준 것이고 지금 북한의 일련의 이런 행동이 결국 우리 국민들 국제사회가 보면 북한은 말은
핵을 내려놓겠다고 하지만 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약속을 해도 그걸 지키지 않는 정권과 체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일련의 이런 위협 조치에 대해서 외국,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거? 예,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긴장을 고조시키면 안 된다.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조금 결이 다른데 미국은 북한을 향해서 경고를 했지요. 예.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고 우리는 한미는 확고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 대처 방안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의 다음 그 대상 목표는 미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을 향해서 연초에 날렸거든요. 충격적인 행동을 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북한이 아직 6개월이 지나도록 안 보이고 있는데 한국을 먼저 때리고 이후에 미국을 자극하는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신뢰를 높이고 대화를 한 것이 본인의 대북 정책의 큰 업적이고 자기가 아니었으면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거를 마치 대단한 성과로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은 그 약점을 아니까 그래? 그러면 그 성과가 물거품이 되게 일거에 다시 말하면 ICBM을 쏜다든지 또는 추가 핵실험을 한다든지 SLBM을 쏜다든지 이런 행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정말 공궁에 몰아가기 위한 있다.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극단적인 조치까지는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요.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